임종하기 직전에 죽음을 앞둔 환자가 먼저 세상 떠난 가족이나 어떤 지인의 마중을 받는, 죽어있던 동안에 뭔가를 보고 듣고 하는 체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자신의 수십 년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좀 펼쳐지면서 되돌아 본다고 그래요. 이게 또 삶과 죽음의 경계를 보고 이런 체험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. 1980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40년간 진료를 해왔습니다. 30년간 모교 내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제가 예정보다 2년 일찍 2018년에 이제 제가 암 진단을 받게 됐어요. 방광암 진단을 받고 이제 그 몇 달 후에 수술을 받게 돼서 예정보다 2년 일찍 퇴임을 했는데 뭐 그거라면 오늘 여기 나오질 이유가 없었을 텐데, 제가 2007년부터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. 뭐 우연찮은 기회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나오게 됐는데, 강의를 이제 뭐 16년째 하고 있는 것이죠. 오늘도 뭐 강의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은 66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. 그렇죠. 그게 그 학술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언급이 되는데 꼭 심장이 멎어야만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건 아니고, 그 라이놀트 메스너라는 이제 세계적인 등반가가 있습니다. 그분은 이제 에베레스트도 무산소 등정을 하고, 그분이 뭘 조사했냐면 그 산을 등반하다가 추락한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겪는가를 조사했어요. 그래서 죽음의 지대라는 책을 내기도 했는데, 거기 보면은 산 꼭대기에 오르다가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을 겪는가를 했어요. 근데 죽었다면 뭐 인터뷰할 수도 없으니까 끝났겠지만 생존한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, 놀랍게도 이 산 정상에 오르다가 떨어지면은 물에 빠지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.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데 완전히 다 포기하고 마음을 딱 내려놓는 순간 그 자기의 육체에서 분리돼서 눈 덮인 서로로 떨어진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죠. 좀 멀리에. 그런 그 체외 이탈을 해서 또 그때 그 자신의 살아온 수십 년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그런 걸 다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 사람은 무슨 과학자나 의사도 아닌데 이제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더 그 도움이 되는 거는, 그 조사하면서 아들 둘을 등반 사고로 잃은 어머니를 만났을 때 사실은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. 두 아들이 등반 사고로 추락해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데, 라이노트 메스나 그 어머니를 만나 사실은 육체가 땅에 추락하기 전에 몸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지 않는다. 그런 걸 얘기를 해줬더니 그 어머니가 죽은 두 아들이 사망 당시에 크게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라는 걸 확인하고 크게 안심을 했다는 그런 그 에피소드도 거기 기록이 돼 있죠. 예, 근사체험은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시겠지만, 이제 근사체험은 이런 거죠. 이제 요새는 심장이 멎으면 다 사망 판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죠. 2, 30분 정도 해서. 물론 다살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되게 3차 병원, 대학병원에서 심장이 멎은 경우보다도 이제 일상에서 뭐 그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다라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숨 멎었다, 그런 경우가 훨씬 더 살 가능성이 많은데, 그렇게 사실 살아난 사람 중에 일부가 10 내지 한 25%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죽어있던 동안에 뭔가를 보고 듣고 하는 체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. 대표적인 게 뭐 어떤 빛을 본다든가 죽은 가족을 만난다든가 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런 여러 가지 체험, 또 삶과 죽음의 경계를 보고 천상의 아름다운 색깔을 보고 이런 체험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런 체험들을 이제 뭐 근사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 체험 중에서 재미있는 거는 삶을 되돌아보는, 그러니까 자신의 수십 년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좀 펼쳐지면서 되돌아 본다고 그래요. 자기가 수십 년 살아오면서 늘 착한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기가 어떤 가해자로 남을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 입장이 다 돼본다는 거죠.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어요. 어렸을 때 그 부모님 지갑에서 자기가 돈을 훔쳤을 때 나중에 그걸 아버지가 알고 느꼈을 그런 참담한 심정, 이런 거를 이제는 부모 입장이 돼서 다 경험을 해본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피해를 줬을, 가해자로서 피해를 줬을 그 피해자가 겪었을 참담한 심정을 본인이 그 반대 입장에 대해서 그대로 경험을 해본다는 그런 체험들을
이제 그 우리가 근사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근사체험은 사실은 체험자마다 다 다릅니다. 전부. 그리고 또 뭐 그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어떤 우발적인 사고를 당해서 목숨이 어떤 절제절명에 이뤘을 때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체험들이 이제 그 적어도 미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, 70년대부터 거기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돼 왔고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는 뭐 아직 연구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게 현실이고. 근데 삶의 종말 체험도 또 다른 중요한 이제 영적인 현상인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그 죽음을 앞둔 환자가 먼저 세상 떠난 가족이나 어떤 지인의 마중을 받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종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진 공간에 있는 이 가족이나 지인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. 근데 그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굉장히 불안과 공포를 느끼죠.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지인의 그 부친 한 분은 말기암으로 3년간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6.25 때 학도병으로 참전한 분이었어요. 그 마지막 이로서는 6.25 때 전사한 자기 동료가 저희 그 침대 옆에 와 있다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. 근데 가족들이 이런 걸 알면은 이건 마중을 하러 온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안을 줬을 텐데 그런 걸 모르니까 뭐 정신 차리라고 하고 아마 야단치고 이랬을 수가 있죠. 그래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어야만 임종하는 사람이 그런 현상을 볼 때 정신 차리라고 하고 뭐 야단을 치고 그런 게 아니라 격려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. 편안한 죽음을 마주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데 그런 거를 가르치질 않으니까 모릅니다. 간호대학이나 의과대학에서도 전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 임종 현장을 지키는 게 의료인들인데 간호사, 의사들이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그런 그 겪을 때 그런 환자를 안심시키고 정말 인간적인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걸 잘 못하고 있는 거죠.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자관 그래서 그런 근사 체험이나 삶의 종말 체험은 이제 죽음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현상이다. 이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네네네. 이제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. 이게 모른다는 건 죽음을 누구 외면할 때는 어떤 거냐면 자기 뒤에 커다란 공룡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것 같은데 늘 회피하고 이러면은 그러느라 마음을 먹고 이거 한번 직시해보자. 고개를 확 돌려서 공룡을 바라보면 공룡이 없어져요. 뭐가 있냐면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깨갱하고 내리고 있는 거로 변한다는 거죠. 직시하면은. 이게 모르고 있을 때 두렵고 불안한 거지 직시하면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서 오히려 벗어날 수 있다.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오래전에 어느 선배 교수의 그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단기로 이제 교환 교수 간 적이 있는데 그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청국장을 끓였다고 그래요. 그랬더니 5분 있다가 소방차가 출동을 했다고 그래요. 이게 이웃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이제 연락을 해서 소방차가 출동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청국장을 예를 들면 청국장의 청자도 그런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이제 발효식품 펄펄 뛰고 그런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이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. 시간 낭비. 그러나 이제 청국장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끓여 먹고 청국장 여러 종류도 다 알고 이런 사람은 그 필요가 없죠. 본인이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청국장을 먹을까 말까 몸에 좋다는데 냄새는 이상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그런 그 죽음에 대한 강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이제 강의 요청이 있을 때도 그냥 그 물어보지도 않고 왔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청중이 과연 어떤 상태인지 정말 아스팔트 같은 상태면 씨 뿌려봐야 아무 싹도 안 날 거고 조금이라도 흙성분이 있어야 씨가 발화가 되니까 그런 걸 판단을 하게 되죠. 그게 아까 조금 전에 한 비유처럼 청국장을 먹을까 말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흙성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데는 열심히 강의를 하려고 또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죠. 네. 우연히도 또 뇌종양으로 둘째 딸을 잃은 7살 난 딸은 이분은 저 약대 출신으로 이제 신약 개발을 열심히 하던 분인데 역시 그런 그 좀 희귀한 뇌종양 잘 치료약이 없는 딸을 잃고 나서 이게 무슨 소용인가 내가 약 개발해서 자식 하나 못 살리는데 그래서 다 그만두고 싶었다고 그래요. 그러나 워낙 이분 한 얘기가 이과생이어서 다른 책 같은 건 전혀 안 읽는데
그 딸을 떠나보내고 나서 이제 죽음에 관련된 책을 한 12권 정도를 열심히 읽었다고 그래요. 그걸 읽고 나서 죽음이 정말 이게 소멸이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벽이 아니고 문이다 하는 걸 알게 되면서 다시 삶 속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전에 포기하려고 했던 신약 개발도 다시 해서 뭐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되는 일을 하겠다. 그런 그 편지를 보내주기도 했는데 뭐 이렇게 많습니다. 이런 죽음에 대해서 강의하고 이제 천착을 하고 공부하면서 늘 그 뒤를 이제 제가 진료 갈 때 그런 퀴블로루스의 사후생 책이나 또는 이제 그 관련된 영혼들의 여행이나 이런 걸 이제 갖고 다닐 때가 많게 됐어요. 늘 갖고 다니죠. 그래서 한 번은 저한테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 뭐 소화가 안 된다든가 속이 더부룩하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한 번은 그 조금 시간을 들여서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 소화불량으로 온 중년 여성인데 남편이 3년 동안 뇌종양 투병하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. 소화가 될 리가 없죠. 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죠.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중년 여성인데 계속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이제 이리저리 돌려서 물어봤더니 군대 간 외아들이 사고로 사망을 했다. 그런 얘기를 털어놓더라고요. 그래서 소화가 당연히 안 되겠죠. 속도 아프고 그래서 계속 소화 잘 때 약만 줘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. 그런 경우에. 그런 경우에는 정말 그런 책을 이제 선물하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대화를 좀 나누기도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하나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생물학적 죽음만 알고 살았으니까 생물학적인 죽음을 넘어선 또 다른 어떤 죽음. 그러니까 인간이 그 육체가 다가 아니고 인간은 이거보다 좀 훨씬 큰 차원에 걸쳐져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다 이런 걸 좀 아는 계기가 있었다면 뭐 생활이 아마 좀 크게 바뀌었을 텐데 뭐 그 그런 것도 아마 필요한 과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네.